네, 매일 오후 8시 종목 핫딜 코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본격화된 하루였습니다. 이제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들썩임이 있었고요. 오후장에는 교육주로까지 그 수급이 확산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완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앞으로도 꺾을 의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고민 해결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장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종목 쇼핑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어서 오세요. 타임어택 코너입니다. 타임어택 코너는요, 한정된 15분 동안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의 핫한 쇼핑 도와드리고 있는 아나운서 김은지입니다. 참여 방법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02-2128-8566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전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인성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대응하는 게 가장 어렵죠. 대응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내가 매수한 종목에 악재가 있는지 아니면 재료가 소멸될 이유가 있는지 그 소멸 시기는 언제인지 네. 아니면 지금 의대 정원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네. 경우에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정도는 파악을 해 두셔야 내가 매수한 것이 고점이다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인데 만약에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부터 네.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만 가지고 있다면 네. 결국에 그 희망이 꺾였을 때부터는 손절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 1년, 2년, 10년도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보가 부족하시다면 그래도 내가 산 종목이 실질적으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번에 올라간 자리가 역사적 고점은 아닌지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판단을 해보셔도 이 자리까지는 올라오긴 올라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 고점에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기다리면 본전에서는 나갈 수는 있겠구나.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수익을 만들어 봐야지라는 그런 명확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야 되고 뉴스 공시에 따라서 또 주목받는 섹터가 있는가 하면 또 소외받는 섹터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최대한 25분 동안 고민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고민 상담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레이입니다. 24,05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입니다. 복구 가능할까요? 라고 왔는데 레이가 오늘 종가가 16,960원입니다. 계속해서 저점 뚫어주면서 오늘 역사적 신저가까지 썼던 종목인데 레이 네. 어떻게 보세요? 레이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많죠. 지금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 빼고는 레이를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바라봤을 때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내려갈 때 마지노선의 가격을 좀 잡아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이 16,050원입니다. 최저점과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그래도 비중 한 10%를 더 태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네.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내려오고는 있지만 빠르게 빠져내려가는 것만큼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기술적 반등에 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느냐, 2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4,050원에서 16,050원까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게 되셨을 경우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본전 가격을 낮춰놓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춰 놓으셔야만 레일을 바라보시는 관점 자체가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요 하단에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곳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남겨주실 때는요, 종목명, 비중, 매수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14,800원 매수가고요.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왔고 30% 비중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종가 15,540원이고요. 전 저점이 10월 13일, 작년 10월 13일 12,450원까지 찍었다가 다시 네네.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그런데 매수가 자체도 지금 14,800원이시면 네. 괜찮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디까지 끌고 가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인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저항을 받을 가격이 17,100원인데 여기까지만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상승을 할 때 조금 더 내가 매수가가 괜찮으니까 조금 더 욕심을 내보겠다라고 하면 저라면 2만 원 초반대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인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17,100원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윗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에 되는 19,270원에서는 물량을 절반 정도는 덜어내셔야 된다는 게 제 관점입니다. 왜? 19,270원 파란색 저항선까지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서 저항을 받았을 경우에 17,100원까지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내려올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100원은 단기적인 저항이겠지만 그렇게 큰 저항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19,270원에서 물량을 절반 익절하셔야 주가가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 매도했었던 물량을 다시 매수하면서 비중을 동일하게 늘려놓고 그 다음에 19,27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를 가지면서 다시 한번 19,270원에서 물량을 또 한번 절반 덜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 이유는, 자, 바닥에 있는 핑크색 지지선에서 이번에도 역시나 두 번째 지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 17,100원은 가뿐히 넘어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고, 17,100원을 넘었는데 19,270원까지 못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17,100원까지 다시 내려왔을 때 절반이 아니라 모든 물량을 익절하셔야 된다는 관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이유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점이 낮아지면 저점 또한 이탈될 가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경우의 수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1차 목표가는 17,000원 부근이었고요. 2차 목표가는 19,000원 부근이었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상한가 내일도 갈 수 있을까요? 12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초전도체들이 계속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합니다. 근데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매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하고 다시 반등이 나온 건데, 자, 여기 파란색 저항선이 보이실 겁니다. 가격은 102,300원인데 102,300원을 적어놓고 보면, 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서 지지가 되는 것까지 확인이 되면 충분히 진입할 수가 있는 자리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시점, 이 구간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그 다음부터 이탈이 나오면 이 저항선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큰 힘이 작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돌파하고 나서 지지가 되는 자리가 지지가 된다면 그 자리에서부터는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가 되는 건 그래서 내일도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신성 델타테크가 아무리 대장이어도 관련주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CS 4% 빠졌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서남 3% 빠졌습니다. 그러면 파워로직스 2% 빠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올라가고 있는 고려제강 같이 봐야겠죠. 고려제강 4% 빠졌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가 아무리 상한가의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내일 신성 델타테크가 갭을 띄워서 시작하지 않는 이상 개파락해서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렇다면 매수가가 12만 5천 원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매수가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하면 단기간에 진입하신 거기 때문에 익절해야 된다라는 자리는 12월 15일 날의 고점이 되는 13만 4,500원인 거죠. 그렇다면 한 가지입니다. 내일 시초가가 13만 4,500원보다 낮게 시작하면 그냥 시장가로 익절하셔야만 하고요. 혹여나 14만 4,500원보다 높이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내 본전까지 기다리시거나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13만 4,5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할 가능성 또한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성 델타테크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코리아 서킷입니다. 매수가 24,400원이고요. 비중 11% 정도 되십니다. 이거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왔는데 코리아 서킷가 오늘 종가 19,800원입니다. 거의 본전가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코리아 서킷? 코리아 서킷을 매수하신 게 언제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네.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이 구간이죠. 맨 끝에 있는 구간인데 이곳을 첫 번째로 잡고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세 번째로 잡아볼 수 있을 텐데 어디에서 진입하셨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예요. 왜? 버텨낸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잡아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인데 왜? 첫 번째로 잡았을 때에는 버티실 수 있는 힘이 되실 겁니다만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진입하신 거라면 이제는 본전 왔으니 손절해보자라는 의견이 더 강하실 거예요. 하지만 해당 종목 CXL 관련주죠. 그렇기 때문에 버티셔야만 합니다. 코리아 서킷은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은 아직까지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었지만 FPCB, 하드 PCB와 관련돼서는 항상 핸드폰이 출하를 할 때 그 시기에서는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25,000원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버티셔서 수익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기 전에요. 저희가 방이 한번 새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이 QR코드 찍고 한번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홀딩스 같아요. 매수가가 61만 원이시고요. 비중이 꽤 됩니다. 45%고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종가는요. 포스코 홀딩스 오늘 종가는 잠시만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종가 나왔네요. 44만 원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어떻게 보세요? 이 종목 오늘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종목인데 네.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60만 원 윗단이면 매수가가 너무 높아서 손절해야 되나라는 걱정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되실 건데 문제가 되는 건 비중이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셨죠? 잠시만요. 비중 한 번만 꽤 확인해 됩니다. 주시죠. 45%입니다. 아, 비중이 많이 높으시구나. 네. 그러면 저라면 말이죠. 포스코홀딩스 버팁니다. 버텨야만 합니다. 왜? 이 가격 구간이 안 온 게 아니에요. 물론 10년 전에 도래했었던 가격이고 이제서야 다시 오기는 했지만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고점이 낮아진 것인가라는 걸 봤을 때 2006년과 2024년을 비교해 봤을 때 철강 산업이 뒤처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충분히 버텨내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단기간에 주가가 큰 폭으로 내려앉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겁니다만 포스코가 철강 쪽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포스코 DX도 있고요. 여러 사업군들이 같이 유동적으로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종목 큰 수익은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본전까지 왔을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오래 걸리더라도 손절하는 것은 명확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YG엔터테인먼트입니다. 매수가는요 62,000원이고요. 비중이 60%입니다. 오늘은 비중이 다들 꽤 되십니다. 물을 더 타야 될까요? 물을 타서 62,000원 부근이라고 하십니다. YG엔터 오늘 종가 43,100원이고요. 52주 신저가가 올해 1월 18일 4만 원대 부근까지 갔었어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엔터주? 엔터주 지금은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K엔터라고 불리우는 기업들이 꽤 있죠. 그런데 모두 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내셔야 된다는 게 제 관점인데 매수가가 나쁘지는 않으셨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산 매수가가 잘못된 자리인가라는 걸 봤을 때 매수가 나쁜 거 아닙니다. 왜?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뭐 했습니까? 지지가 되는 자리에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엔터주의 호황기가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된다? 내 본전 가격 구간까지는 안 올려야 안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비중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습니까? 저는 비중을 이렇게 많이 실었다라는 건 그만큼 투자에 대한 철학 없으셔도 내 원칙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손절선 또한 만들어 놓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없으셨다면 손절하십시오. 저는 이 종목 본전까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사람 피 말라서 못 삽니다. 내 원칙 못 지켰고 그 원칙에 따라서 매매 못 하실 거면 주식 하시면 안 되죠. 지금 비중 60%나 담았는데 이미 손실이 얼마입니까? 30%가 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문의만 주시는 겁니까? 왜요? 제가 어떤 대답을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까?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이 종목 기다리시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버티세요라는 얘기보다 지금 이 종목 본전에 와가지고 본전에서 익절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똑같은 매매 안 하시겠습니까? 이 종목을 62,000원에서 비중을 10%만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내려올 때 52,000원에서 10% 더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보다 아래쪽에 있는 41,000원대에서 또 10%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내 평당 5만원대인데 그러면 겁이 나십니까? 안 올 거라 생각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렇게 진입하시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매매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번 기회에 좀 고쳐보셨으면 좋겠고요. 6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더 큰 기대하지 마시고 본전에서 정리하시는 방법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멘토님. 네. 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식은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 투자하는 관점이기 네, 때문에 그럼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가 주식판이 절대 강원랜드가 아니에요. 투자를 하실 때 이거 좋아 보여서 산다. 이거 괜찮다고 해서 산다가 아니라 누가 괜찮다 하더라도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셔야 수익을 만들어내시고 그로 인해서 더 행복한 주식시장을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좀 격양되긴 했습니다만 걱정 섞인 안타까우니까 이런 그런 말씀도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거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포스코 DX입니다. 54,500원 매수가고요.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쯤 올라갈까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종가가 58,100원입니다. 수익권이신 것 같은데 원하시는 목표가가 있으신 것 같아요. 포스코 그러신 것 DX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자, 4DX 같은 경우에는 2단이죠. 네, 포스코 관련주들 중에 2단입니다. 그래서 옵션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포스코 DX는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54,200원을 다시 한번 쌍바닥을 띡 짚고 올라갈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경향으로 봤을 때에는 매우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 왜냐? 지수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관련주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 4DX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추세가 꺾이면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엿보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땐 한 번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 이상 내려갔다가 어디로 바라봐야 될까요? 5만 원 정도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높이 본다면 52,0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 종목 올라간다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맥시멈의 매도 타점은
71,400원까지는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상승 출발을 해서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되 내 매수가를 위협하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 자리에서는 본전에서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비중을 52,000원, 51,000원에서 10%만 먼저 진입하신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내가 매수했었던 54,2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다시 비중 10%를 진입하셔서 쌍바닥을 확인하시고 상승 추세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종목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종목은 리노스입니다. 2,010원 매수가고요. 5%대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리노스가 어저께 2월 19일자로 52주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리노스? 리노스 좀 많이 무서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받았었던 테마가 또 IT, AI 테마였었잖아요. 네. 그로 인해서 리노스도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급합니다. 너무 급해서 이 종목은 지금 2,010원이라고 하셨죠? 네. 이 종목은 이 자리 이탈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1,840. 하격 타임세일 종목 핫딜 참여를 원하신다고요? 자, 따라해보세요. 팔로미. 첫 번째 전화 참여 02-2128-8566으로 전화주세요. 종목 상담부터 주식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핸드폰에서 카메라를 켜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찍어주시면 24시간 메신저 참여가 가능. 세 번째,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어요. 토마토증권통 검색하시고 실시간 라이브 채팅으로 참여 완료. 이때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매일 저녁 8시 종목 핫딜과 함께하세요. 네, 은지캐스터와 함께하는 15분 종목 상담 코너 마무리가 됐는데요. 마지막 종목 조금 더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노스 2,010원이라고 하셨고요. 비중은 5% 갖고 계신데 조금 전에 1,844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 구간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1,844원을 이탈하는 순간입니다. 제가 보통은 1,844원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1거래일은 이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회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보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올라갔기 네. 때문에 급하게 올라간 만큼 이탈되는 순간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중이 5%이신 거는 좋습니다만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1,844원을 이탈한다면 손절하셔야만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전까지 주가가 한 번이라도 반등이 나올 때 탈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전 이상으로 추가적인 더 슈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관련 테마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 그렇게 이노뎁도 마찬가지고 네. 조금 올라갈 때 상단에 있는 저항에 매물대 물량도 적을 뿐더러 매물대 물량이 자꾸 리필이 들어옵니다. 크게 막아놨으면 차라리 기대심리라도 없을 그쵸. 텐데 크게 막아놓지도 않으면서 야금야금 리필이 들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AI 관련된 원격 의료 관련돼서 아직까지 정부의 방안이 나왔다 네. 하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때에는 그냥 변동성만 커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주도적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844원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하시거나 그게 아니라면 본전까지 왔을 때 네. 정리를 하셔야만 하지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라면 종목적인 내면의 가치로 바라봤을 때에도 사고다. 네,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품이 껴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월 초부터 지속적인 강세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고점을 찍었던 종목입니다. 갖고 계신 본전보다 소폭 못 미치는 정도의 어제 고점이 좀 형성이 됐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844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추세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드시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 본전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오게 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한번 빠져나오시기를 권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상담 코너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저희 톡방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이 링크를 통해서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기존에 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라도
저희가 톡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와 오늘 저희가 최인성 멘토님과 함께 했는데 어제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네. 어제는 코스피가 강했잖아요. 오늘은 코스닥 중심으로 좀 시세가 났었는데 저 PBR이 좀 핵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차익 실험 매물이 너무 강하게 빠져나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어제 얘기해 주셨던 게 네.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이벤트 드리븐 현상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 네네네. 오늘은 강하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지금부터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가장 면밀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나간 것들은 저 PBR 관련주들이 많겠지만 그 나갔었던 외국인들의 수급이 코스닥으로 몰려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만 들어오고 있는 종목도 괜찮은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와 있는데 주가의 위치가 중단보다 조금 높다면 이 종목 한번 위로 또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는데 그랬던 종목이 바로 고영입니다. 오. 오늘 제가 또 고영이라는 종목을 노란톡방에서 또 언급을 드렸는데 또 하필이면 매수하자마자 시간 내에서 5%나 올라서 여러분들은 진입하시기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핸들링을 지켜봤을 때 고영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보다 기관의 매수가 더 중요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입하려고 하는 그 종목이 네. 어제는 외국인이 매도했다 하더라도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제도 외국인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그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투자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계 증권사와 외국인은 다릅니다. 외국계 증권사는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의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확인되는 시점은 9시 반 정도가 돼야 확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오히려 오전장의 변동성을 즐기시기보다는 네. 조금 커피 한잔 하면서 여유롭게 기다리시다가 그 다음에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을 것이고요. 그 30분 안에 변동성이 이미 커져서 5%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네,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그 중에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도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계 증권사에도 매수가 들어온다면 그 종목의 주가가 너무나 급하게 올라갔었던 이력이 없다면 그리고 거래대금 또한 그렇게 크게 붙지 않았거나 아니면 거래대금은 많이 붙었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면 변동성이 크지 않았다면 그 종목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날 주가를 더 큰 폭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샀을 때 어느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해야지 네. 라는 관점까지 같이 만들어 놓으시고 진입하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종목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고영의 시간의 거래가 5% 정도 상승을 했다고 해서 제가 시간의 거래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요. 오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저 PBR 종목으로 그동안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다가 오늘은 좀 빠졌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등락률의 순위를 살펴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내일 다시 한번 또 저 PBR주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은? 저 PBR 관련주가 한 번 더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동차 관련주는 저 PBR과 떼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요? 지금 왜냐면 AI 있죠. 네. 그리고 교육주 오늘 다시 새롭게 등장을 그쵸.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은행주와 보험주는 꽤나 조정을 아직까지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조정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저 PBR로 올라왔지만 생각해보니 자동차 관련주는 바닥 구간에 있을 의미가 없는 종목이었다는 거죠. 이미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야 되는 종목들인데 못 올라갔었고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도 하이브리드 차에도 내연기관 차에도 모두 다 통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테마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 자동차와 연결
연결되는 의료 관련주들,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 정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지만 그런 대형 테마들 중에서 현재 시장에서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있는, 수급이 붙고 있는 관심주들을 같이 한번 보자고 했을 때, 지금은 내일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교육주와 의료 관련된 종목들, AI 관련된 종목들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의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시간에서 올라갔지만 휩소 현상일 수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는 투자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반도체 쪽에서 한번 또 힘이 불러오진 않을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신 이후에 그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다면 내가 생각했던 종목을 매수하시면 되겠지만 그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면 현대차에도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것과, 자동차 관련주들 시간에서 올라갔지만 한 번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 PBR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업황이 개선된다라는 네. 관점으로 투자해 보시는 건 괜찮다라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PBR주의 강세가 시장에서 거의 꺾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 PBR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살펴보실 때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최인성 멘토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 PBR 종목들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 자동차나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까지도 올라갈 구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한가를 터치한 종목들이 워낙 많고 테마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들고 오신 종목이 Y랩이에요. 네. 이제 네이버 웹툰이 이제 6월이면 또 상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미국 시장 상장 얘기가 그쵸. 나오고 있죠. 네. 그런데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크던데 5억 달러 이상이다 이렇게 추정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뭔가 그러거나 미소가 말거나입니다. 솔직히 의미심장해서요. 아니에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상장됐을 때 쿠팡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건 기대 심리가 컸기 때문이죠. 그쵸. 하지만 웹툰이나 웹소설이나 OTT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는 깔려 있습니다. 베이스 작업이 끝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미국에 상장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지금부터 우리가 웹툰 쪽을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물론 스토리도 작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제는 소라를 통해서 네이버 웹툰이 영상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파급력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작가들의 고민도 그걸 겁니다. 이미 오픈 AI를 통해서 사진, 영상, 실물과 매우 흡사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웹툰과 접목이 됐을 때 그쵸.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TV 브라운관을 바보 상자라고 불렀었던 것처럼 웹툰 또한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소모하는, 결국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용도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것이 결국 소비 패턴을 바꿔주는 상황도 나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Y랩은 이제는 익절하셔야만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요? 더 크게 끌고 갈 수가 없는 종목이라고 설명드릴 6월이면 수가 아직 있을 것 이벤트가 같은데. 좀 많이 남아있는데 네. 왜 지금 시점에서 익절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상한가를 갔잖아요. 그런데 상한가를 간 가격이 12,9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기적인 이슈로 주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면 내일도 종가는 12,900원을 지켜주겠죠. 그런데 12,900원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건 단기적으로 Y랩은 주가가 급하게 올라갔으니 조정을 받을 것이다. 네. 그런데 그 조정을 받은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 미국 증시에 상장되는 그 내용이 결국 국내 증시에 영향을 어느 정도 끼칠 것이냐라는 걸 바라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주가의 위치가 너무 고점이면 안 된다라는 게 큰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가는 가격에서 내일 12,9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과는 별개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일 이탈하더라도 모레 회복된다면 아직까지 이탈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탈되고 2거래일 연속으로 이탈된다면 Y랩은 단기적인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락 조정을 굳이 몸으로 받아내기보다는 그쵸.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걸 모두 다 확인하자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웹툰과 웹소설, OTT 관련된 종목들의 테마의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고래 싸움에 괜히 새우 등, 맞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올 때 빠르게 익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래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웹툰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준다면 시장도 호의적으로 받아주면서 네. 수급이 붙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워낙 많습니다. 초전도체도 그렇고요. 의료 AI 관련된 종목들도 그렇고요. 워낙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많다 보니까 수급이 또 빠질 수 있는 양상까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는 6월까지 앞두고 있지만 지금 너무 많이 고점 부근에서 올라와 있고 거의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익절 타이밍이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거래일 동안 이탈되는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은 오늘 9% 정도 올랐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영업이익이 살짝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DNC 미디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영업이익이 실망스러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이 그쵸. 일본에서 가져다가 영상을 만들어줬었는데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혼자만 레벨업을 보면 극 중의 인물의 이름은 한글인데 그것을 더빙하는 사람이 일본인이다 보니까 매우 조금 불편함이 없지 않아 네. 있었어요. 그리고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OTT 상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매출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8%였나요? 오, 그래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문제가 되는 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텀이 길다 보니까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매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기에는 어려운 시장이다라고는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웹툰 관련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진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는 있습니다만 네. 자 보시면 120일 차트입니다. 토르 기법이 포착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번에도 포착되고 나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Y랩과는 차트의 위치가 그쵸. 매우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Y랩이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DNC 미디어는 조정을 받기보다는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DNC 미디어의 상승이 계단식으로 지속될 수 있다면 Y랩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급하게 큰 폭으로 받기보다는 계단식으로 약간 받다가 다시 돌아설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웹툰 관련주들을 아예 관심 종목에 몰아 넣으시고 그 관련주들의 주가가 일평균으로 봤을 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신다면 DNC 미디어 지금도 매수 관점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는 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이유는 네. 거래대금이 안 붙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고래 싸울 때 거래대금을 안 붙이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거기에서 터닝포인트를 만들어낸다면 DNC 미디어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까지 빠르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란색 저항선이면 지금 구간에서 아직 올라갈 구간이 참 많습니다. Y랩과 비교를 해봤을 때 DNC 미디어를 들고 오신 이유를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보여주신 것처럼 차트상의 위치도 다르고 거래량이 실려있는 부분도 상당히 다르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서 네이버 웹툰의 미국 상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게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DNC 미디어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도 오늘의 상한가 주인공입니다. 2차 전지 열풍의 또 다른 주인공이다라는 수식어가 또 붙고 있어요. 엔캠에 더불어서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가 정말 날았는데 이게 1년간의 차트, 올해 초부터 좀 차트를 보니까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이 종목도. 네.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주가를 흐름을 나타낸 건 일단 실적도 잘 나온 것 같고요.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게 너무 고점이다. 좀 이제 내려갈 때도 됐다. 버블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의 의견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저도 똑같았습니다. 아. 어제 시간에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갔죠. 그쵸. 상한가를 가는 순간 이거 끝났다. 오. 내일 갭 띄우고 윗꼬리 달고 음봉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법인, 솔브레인의 미국 법인이 스타플러스 에너지와 4,500억 원 내외의 전액 계약을 추진 중이다라는 그쵸. 내용 때문에
시장의 2차 전지로서 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네. 반도체 쪽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은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솔브레인 홀딩스는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들지만 문제가 되는 건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오르셨죠. 붙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매수가가 어디든 상관없이 오늘의 종가 가격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되는 겁니다. 언제가 됐던 내가 매수가가 예를 들어 이 종목 뭐 4만 원대에서 매수했다, 2만 원대에서 매수했다, 혹은 오늘 8만 5천 원에서 매수했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일이 됐건 모레가 됐건 8만 5,400원을 이탈할 때는 무조건 익절하거나 손절하셔야 되는 종목이 돼버렸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5,4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드시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물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한 번 더 칠 수 있는 자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오늘 차트상의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이 너무 많이 실렸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 시장 시간이 열려 있을 때에도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발빠르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월 13일에 추천을 받았던 에이펙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해주신 이후에 주가는 올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목표가인 4,600원에는 소폭 모자란 구간이긴 합니다.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에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에이펙트 외국인이 매도 중입니다. 매도 중인데 주가가 올라간다. 네. 그리고 심지어 어제보다 거래량도 안 붙었다라면 이거 뭐가 됩니까? 한번 갑자기 튀어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그러네요. 않은 차트의 그림. 이 하얀 도화지의 그림이 그려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에이펙트를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저 아직 에이펙트 익절하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제가 언제 익절 사인을 드리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 궁금하실 텐데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미 보유 중이신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내가 이 종목을 그냥 소스라치게 올라가는 거 기다리지 마시고 왜 기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일자별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수급이 어떤지, 혹은 거래대금이 붙었는데 음봉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늘어났다면 그 다음날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또 한 번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 자리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와 똑같이 올라갈 수는 있지 않겠는가까지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솔브레인 홀딩스 잠깐만 넘어가서 다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솔브레인 홀딩스의 120일 차트인데요. 마지막 오늘 갭을 띄우기 직전의 상황을 보시면 지난주부터 어땠습니까? 파란색 저항선을 올려놓고 나서 그 다음날 파란색 저항선을 밟았고 그 다음날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는데, 그리고 어제 갭 하락시키면서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시켰는데 종가가 파란색 저항선 위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맞습니다. 왜?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달린 음봉이 나왔다면 그 갭을 띄우면서 나왔던 윗꼬리의 고점을 넘어갈 때라면 매수해도 좋다인데, 저는 솔브레인 홀딩스 무서웠단 말이에요. 시간에서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입하지 못했습니다만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좋았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봤을 때에는 저 또한 사람인지라 심장이 조금 작아졌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왜? 너무 고점에 있었고 그 고점에서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이거 내가 잘못 들어가면 내가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게 제가 어제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종목들을 판단해 봤을 때 솔브레인 홀딩스는 무섭다였었는데, 자, 에이펙트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를 단 음봉이 나왔었던 가격은 5,490원이죠. 하지만 거기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5,49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반도체 종목들의 대부분들이 다 상승 추세일 것이기 때문에 에이펙트가 전고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에이펙트의 수급이 크게 달라붙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더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될 수도 있을 뿐더러 들어와 있는데 잠잠하게 기다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파란색 저항선 구간이 거의 전고점 부분인데요. 저희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금액은 4,600원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의 종가 부근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이때 당시에 종가 부근이 4,630원이어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때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짚어주셨고, 이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업황 자체가 좀 바뀌게 되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시다면 옆에 보이는 QR코드 반드시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언박싱 타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는 오늘과 다르게 저PBR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였는데 어제 저PBR 종목들 중에 거래량을 좀 싣고 갔었던 종목들이 전선 관련된 종목들,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온전선 오늘 들고 오신 종목은 어제 소폭 조정이 있긴 했었지만 오늘 또 올라갔던 종목이었어요. 네. 이 종목을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작년 대략적으로 9월, 10월 달쯤에 처음 언급을 드렸었던 게 작년 2023년 6월 달부터 미국의 변압기 교체 주기가 돌아오면서부터 전선 관련주가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것과 또 한 가지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게 될 경우에는 전선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과 한 가지 더 네옴시티가 진행이 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네. 전선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과 6G가 시작된다면 그로 인해서 통신 설비를 설치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전선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까지 모멘텀은 충분합니다. 네. 하지만 저PBR 관련주에 수급이 붙지 않았더라면 가온전선은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웠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주주가 LS전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S 그룹 자체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가온전선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기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었을 텐데 다행히도 역대급 호황기에 그 불을 지펴주고 있었던 게 저PBR 쪽으로 힘이 쏠리면서 전고점을 넘어가줬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전고점의 가격이 되는 27,850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으며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네. 그래서 가온전선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파란색 저항선을 오늘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하는 가격에서 손절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거래를 지켜보시는 거 필수적으로 가져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언제 갑자기 주가가 또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갭을 띄우지는 못했지만 윗꼬리가 달렸었던 27,850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에는 저PBR 관련주라는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가온전선의 주가는 3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가서 라운드 피겨를 찍고 내려올지언정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LS 지주사의 그런 저PBR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 움직임과 함께 같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1월 26일에 전고점이 27,850원이었는데 이 구간을 뚫게 된다면 3만 원 라운드 피겨 구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3만 원 구간을 빨리 한번 도달해 주길 바라보면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 전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앞서서
앞서서 오늘 음식캐스터도 이야기를 해줬지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벤트도 워낙 많고요. 테마주들의 움직임도 손바뀜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봐야 되나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봐야 되는 섹터들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좀 시장을 맞이하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의료 관련된 종목들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원격 치료 관련된 종목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AI 쪽. 소라가 나왔다라는 내용으로 주가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실체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테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 분명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서 원칙적으로 장기적으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면 버티시면 됩니다. 현대차, 반도체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이슈로 진입을 하신 거라면 그 재료가 소멸되는 것을 시장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셔야 될 텐데 그러시려면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꼭 대응하실 수 없다면 웬만하면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셔서 진입하시는 게 가온전선처럼 말이죠. 그런 종목들을 잡아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만큼은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확인되는 그 첫 타임이 끝나고 나서부터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9시 30분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중요한 테마들 체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덧붙여 주신 부분이 9시 30분 구간까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가 이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 또 저희가 나눠보지 않은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정리해 주신 내용들 중에 저 PBR은 왜 빼놓으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저 PBR 종목들은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저 PBR 관련주를 볼 때 외국인 가장 중요하게 보시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저 PBR 관련주 매수는 기관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 푼을 얹어줄 때라면 나도 따라 들어간다. 왜? 외국인들도 수익 내고 나올 거니까. 그죠? 하지만 외국인들이 들어갈 때도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건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 버리면 외국인들은 이미 바닥 구간의 평균 단가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 혹은 15%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저 PBR 관련주 중에 조정이 끝났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관심 깊게 보셔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테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내일장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언박싱 종목들 미리미리 받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반드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시장의 손바뀜에 따라서 빠른 대응 전략들 주시니까요. 톡방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